아파트를 비교할 때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신축이나 구축, 그리고 세 번째 세대수와 브랜드, 네 번째 학군, 그리고 다섯 번째 생활 인프라. 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14강은 나의 자산이 준비가 된, 그러니까 총알이 준비된 상태라고 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장을 보는 눈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산을 모았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30년 된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또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어느 도시에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 어떤 게 더 나을지, 어떤 게 더 오를지, 그리고 나중에 경기 안 좋아지면 덜 떨어질지 도무지 감이 안 오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강에서는 아파트 가치 비교 평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결정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꼭 한번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자, 강남, 서초가 오르면 또 요즘은 송파, 용산이 뒤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성광이 또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죠. 또 마성광이 오르게 되면 기타 서울 지역하고 또 경기도 주요 지역이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서열이라고 하는데요. 급지별로 그 서열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26년 2월 서울 25개구 또 24평에 대해서 아파트 시세 요약을 이렇게 추려본 부분인데요. S급부터 D급까지 이렇게 서울 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S급은 강남 서초가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22억에서 25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체감적으로는 실제 26억에서 30억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A+급은 용산과 송파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18억에서 20억 사이 실거래 부분이 있지만은 체감적으로는 19억에서 거의 23억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급부터 D급까지 차례대로 서울 25개 구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되다 보면 같은 돈으로 가장 좋은 입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의 자산을 잃지 않고 또 불리는 그런 어떤 투자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 투자의 핵심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비교할 때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신축이나 구축, 그리고 세 번째 세대수와 브랜드, 네 번째 학군, 그리고 다섯 번째 생활 인프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교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통은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출퇴근 시간입니다. 또 강남, 여의도, 또 시청까지 지하철로 얼마나 걸리느냐, 그 가치의 70%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이라든가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가치, 요즘은 누구나 워라밸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첫 번째 핵심 지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축과 구축인데요. 자, 이제 요즘 젊은 세대 또는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입지가 비싸다면 결국은 신축이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하지만 또 구축이 입지가 좋다면 또 가성비와 미래가치, 한마디로 이제 재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 부분도 그 입지와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대단지냐 브랜드이냐 이 부분인데요. 세대수로 볼 때는 최소 500세대 이상이고 1000세대 이상 되고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리는 게 진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또 이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없다면 다른 핵심 지표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표는 학군 및 학원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어디를 택할지 딱 나오죠. 하지만 또 아직 아이가 없어도 학원가를 보셔야 합니다. 학군이 좋으면 전세 수요가 탄탄하고 또 매수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가격을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방이 단단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독립한 또 중장년층이더라도 나중에 엑시트, 즉 매도할 시점에서 타이밍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 학군 입지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 생활 인프라 부분인데요. 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그리고 공원이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슬세권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또 삶의 질이고 또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여건이 준비가 된 지역이면 임장을 해봐도 입주민들의 그 생활 패턴도 안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부분도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5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강조해보면, 자, 첫 번째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이죠. 두 번째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런 연식 부분. 세 번째 세대수와 브랜드, 500세대 이상,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학군과 학원가, 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비교 평가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이런 부분들을 필터로 걸러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주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최소한의 2개의 단지를 놓고 직접 비교를 하면서 이 필터를 적용을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자대유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부자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